대통령 국무회의 때 발언인데요. 그 안규백 국방장관의 여러분 그 육사 폐지 국군 통합사관학교 추진하는 거 아시죠? 그 왜 이렇게 졸속으로 무리하게 공청회 한번 제대로 한 것 없이 하느냐. 다들 그 의문이 많았는데 오늘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유를 바로 당신 자신의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저렇게 저 한국일보 기사 아까 오후에 낮에 나온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 쿠데타 3번 중심에 선 육사 책임 한 번도 안 물어. 그냥 넘길 일 아냐라고 했는데 그 기사 내용도 좀 보면 상당히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소리인데요. 업무보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나라 고위장성들은 다 육사 출신이 아니냐. 군사 쿠데타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3번씩 저질렀는데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육사를 폐지해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자체 판단을 했고 바로 이 때문에 그동안 안규백 장관이 이렇게 육사 폐지를 많은 사람들의 의심 속에 의아함 속에 진행이 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도 여러 번 많이 왔어요. 누구보다도 이 군사 문제를 깊이 연구해 오신 분인데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게 현명하고 좋습니까? 그 말 표현이 너무 섬뜩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저런 이야기는 좌익 운동권에서도 하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네. 이 친위 쿠데타는 맞아요. 그러면 친위 쿠데타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친위 쿠데타의 원흉은 육사 출신 장교들이 아니고 네. 서울법대 출신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죠 이번에. 네. 예. 그러면 같은 논리로 서울법대 없애버려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의 군대 안 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총을 든 집단을 동원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병정놀이 하듯이 비상계엄령을 폈다가 몇 시간 만에 좌절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좌절되도록 하는 데는 육사 출신 장교들의 비협조가 있었잖아요.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시킨 대로 안 한 사람들. 한강다리 건넌다 그럴 때 못 가겠다고 하는 대로 사람. 안 한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은 개별적 책임을 다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군 통수권자의 제1임무는 국군 장교단을 보호하는 겁니다. 네. 국군 장교단의 명예를 말 한마디로 뭉뚱그려 가지고 싸잡아서 이렇게 폄훼하는 것은 이것은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합니다. 헤이트 스피치. 헤이트 스피치는 혐오 발언 아닙니까? 예. 혐오 발언의 원칙이 개별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을 그 사람이 속한 지역, 단체, 민족, 계급 이런 걸 가지고 다 사잡아서 비판하고 사잡아서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의 책임 아닙니까? 그죠? 네.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책임. 12.3 비상계엄 때 잘못했던 그 장교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책임을 지금 엄격하게 묻고 있어요. 너무나 지나치게 엄격할 정도로 묻고 있는데 네. 여기에 육사 출신 장교 전체를 마치 이 쿠데타의 공동 책임자인 것처럼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동폐합을 한다? 네. 이게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원래 그동안은 작전의 통합성이 그렇죠. 선진적이다 이런 이유를 갖다 대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연자제로 물린 겁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육해공 육사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한번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통합군을 만든다는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외국에도 통합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70몇 년 동안 전쟁을 거치면서 육해공 분리해 가지고 장교단을 양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상당한 논리적인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했네요. 대통령은 쿠데타 방지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은 이 임무를 추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했던 게 전부 거짓말이고 네. 본인 또한 지금 탈영병 네. 설을 덮어쓰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약점 많은 사람을 중책에 앉혀서 앉히면은 열심히 뭐든지 충성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할 것이다.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발언이 앞으로 일파만파 또 어디까지 파장이 미칠지 모르겠네요. 다만 이건 제가 직접 김종필 총재가 김종필 씨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648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648기 시절에 본인 얘기 들어보면 4분의 3이 다 죽었다고 하더군요. 육사 출신 소위 중이들이 자기 동기들. 팔기생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육사에 나쁜 짓도 있었다면 물론 그 출신들 일부지만 육사 전체가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이것도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648기생이 제일 많았어요. 졸업할 때 한 1000명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6.25 났을 때 이 사람들이 소대장으로 많이 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한 30% 될 겁니다. 네. 30% 되는데 그래서 김종필 선생은 자신을 일컫기를 나는 생존자가 아니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생잔자다. 이런 표현가 있었는데 그 연령대가 인구 조사를 하면 나와요. 그 김종필 선생 그 연령대가 네. 이렇게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되다가 쑥 들어가 버려요.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648기로 상징되는 그 세대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1927년, 네. 6년, 8년 그렇죠. 고생되죠. 제가 좀 직구전 비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동년배인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은 전장에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둘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질 필요 없이 이게 원칙론적으로 이건 상당히 무겁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군에 대해서 헌법 제5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군의 임무에 대해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했어요. 네. 여기에 보통 나라의 이 국군의 임무와 다른 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안전보장입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고 그랬어요. 예. 이 안전보장에는 적으로부터의 위협뿐만 아니라 예. 내부에서의 위협에 대해서도 군이 책임지고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용어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국내외의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군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렇게 무겁게 씌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은 세계 역사상 저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가 두 개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네. 한국군이에요. 한국군의 네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어요. 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에 우리 육사 출신을 포함한 장교단의 역할이 큽니다. 네. 이분들- 민주화의 울타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절을 하고 거부를 했다. 그 쿠데타나 내란에 대해서. 민주화는 원래 소용돌이가 있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군이 개입 안 했잖아요. 그렇군요. 윤석열 전에는 전두환 이후에는 1987년 6월 사태 때 군이 나오냐 마냐 했을 때 안 나왔잖아요. 40년 동안이군요. 군이 안 나오고 군이 은인자중하면서 민주화의 소용돌이를 충분히 충격 흡수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게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이거든요. 이런 위대한 군을 그 핵심이 육사 출신 장교예요. 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저 발상과 관점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란의 원흉은 군이다, 육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란 원인은 윤석열입니다.
이걸 분명히 바꿔야 돼요. 내란의 원인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는 명령을 받았을 때 비상계엄령을 딱 폈을 때 거기에 가담한 육사 출신 여인영 그 뭡니까 김용현. 김용현 또 한 사람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은 개별적 책임을 지고 다 감옥에 갔고요. 그다음에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수행하는 영관급 장교 이런 사람들이 시킨 대로 안 했잖아요. 네. 예. 국회로 들어가서 본회의당 점령해가지고 표기를 못하게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취소하고 사과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죠. 빨리 할수록 좋은데 우리 역사에 보면 이거 아주 그 역사에 그러니까 역사가 이게 중요한 게 네. 고려 시절에 왜 무신난이 났습니까? 이 민간인들이 군인들을 장군들을 모욕하는 데 대한 분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16도 마찬가지입니다. 5.16 때도 5.16을 주도한 사람들이 6.25 때 김종필 선생 이야기대로 제일 많이 죽은 세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 이게 6.25의 한 동기였다 이겁니다. 12.12라 이건 또 달라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도 군을 모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사를 모욕한 걸로 생각합니다.